이제 그만 좀 하세요. 딸 지우의 외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우이가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왜 때려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번엔 남편이 딸을 때렸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저는 그 소리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내 딸에게 손대지 마! 2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강은주, 52살, 중학교 국어교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25년 결혼 생활을 끝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주입니다. 올해 54살입니다. 2년 전 추석,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9월의 햇살이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빛도 집안의 긴장감을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칩니다. 교직 경력 28년 차입니다. 남편 강민호는 55살입니다. 건축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합니다. 25년 전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딸 지우는 올해 20살입니다. 대학교 2학년입니다. 착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우리는 인천 연수구 30평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다가올 때마다 제 가슴은 무거워집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떴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또 시작이구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타일 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잠을 완전히 깨워줍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새벽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입니다. 이번 추석도 무사히 넘어가면 좋을 텐데.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수진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평소에도 까칠하신 분들이지만 명절 때는 더욱 저를 힘들게 합니다.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갈비찜 만들기, 약식 준비까지. 추석을 하루 앞둔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우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딸이 사랑스럽습니다. 20살 우리 지우는 요즘 부쩍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응, 일찍 일어났네.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어야지. 엄마는 항상 명절 전날 새벽에 일어나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지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줍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익숙해. 거짓말이었습니다. 25년째 만나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에게 따뜻한 밥과 미역국을 차려주며 아이가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도 할머니랑 고모 오시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오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응. 오신다. 지우야, 그때는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네, 알겠어요. 지우가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7시가 되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묵묵히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할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추석 준비로 바쁜데 혼자 하기 벅찹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최대한 빨리 들어오도록 할게. 남편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우가 학교에 가고 남편이 출근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시댁 식구들과 어떻게 지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며느리가 저처럼 힘들어하는 건 아닐 텐데. 오전 내내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시면 구석구석 살펴보시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를 칫솔로 문지르고 유리창도 신문지로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핸드폰으로 추석 요리 레시피를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만든 갈비찜이 질기다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좀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그때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온주야 잘 지내니? 추석 준비하느라 바쁘지? 오랜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응, 엄마. 준비 중이야. 시어머니 오실 때마다 힘들지? 고생이 많구나. 엄마의 따뜻한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 제 고충을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25년째 만나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오후에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추석 식재료들이 평소보다 비싸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한우를 고르며 작년에 고기가 질기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부위로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내일 사용할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으며 머릿속으로 요리 순서를 계획했습니다. 저는 언제 부치고, 나물은 언제 무치고, 갈비찜은 언제 만들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엄마,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지우가 제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눈치가 빠릅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금세 알아챕니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생했어. 저녁 차려놨으니까 먹어. 응. 짧은 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일을 서로 이야기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시간도 조용했습니다. 지우가 학교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만 혼자 남아 내일 사용할 재료들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는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침실로 들어가니 남편은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오면 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괜히 트집 잡힐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추석도 무탈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잠들기 전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평온하게 지날 수 있을까요?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와 시누이 수진이 오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먼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애호박전, 버섯전. 하나하나 정성껏 부쳤습니다. 기름 온도를 맞추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익혔습니다. 작년에 전이 기름지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키친타올로 기름기를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나물도 준비했습니다.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각각의 양념을 다르게 해서 간을 맞췄습니다. 작년에 나물이 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소금을 평소보다 조금 덜 넣었습니다. 갈비찜도 시작했습니다. 한우갈비를 정성껏 손질하고 핏물을 빼냈습니다. 양파, 당근, 대추를 넣고 푹 익혔습니다. 작년에 고기가 질기다는 말씀이 떠올라 이번에는 더 오래 삶았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식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약식은 시어머니께서 특히 좋아하시는 음식입니다. 찹쌀에 대추, 빰, 잣을 넣고 간장과 꿀로 달콤하게 만드는 전통 음식입니다. 재작년에 약식을 만들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성껏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찹쌀을 불리고 대추를 씻고 밤을 손질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식은 타지 않도록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불 조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교 동료 교사 김선영 선생님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은주 선생님, 죄송한데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다음 주 학교 행사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중에 다시 걸어달라고 했겠지만 선생님이 급하다고 하셔서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월요일까지 준비해서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생 명단은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셨습니다.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통화에 집중하다 보니 약식을 저어주는 것을 깊이 잊어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야 문득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약식이 새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가스를 끄고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 정성껏 준비한 약식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찹쌀이 바닥에 눌어붙어 검게 변했고 타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지는 11시에 도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마트에 전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찹쌀이나 대추 있나요? 손님, 명절이라 어제 다 나갔어요. 오늘은 물량이 안 들어옵니다. 다른 마트에도 전화했지만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추석 전날이라 모든 재료가 이미 품절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약식 없이 추석상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인데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0시 30분,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냄새예요? 약식을 태워버렸어. 어떡해요? 전화 받다가 깜빡했어. 지우야, 어떡하지?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른 음식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약식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를. 10시 50분,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못하는 냄새 나는데 약식을 태웠어. 마트에 재료도 없고. 어머니께서 약식 좋아하시는데 왜 그렇게 부주의하게 해? 남편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위로는커녕 지적부터 했습니다. 미안해. 전화 받다가. 전화는 나중에 받으면 되잖아. 중요한 날인데.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갔습니다.
지우가 아빠를 째려봤지만 남편은 모른 척했습니다. 11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 씨도 오셨네요. 집이 좀 어수선하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치우고 정리했는데도 어수선하다는 말씀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명절 준비하느라 조금 어질러져 있습니다. 금방 정리할게요. 아가씨 수진도 집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명절 준비가 좀 늦었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저보다 2살 어린 50살입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언니라고 다정하게 불러주고 명절 때마다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 소파에 앉으시며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네, 바로 드릴게요. 급하게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드리고 나서 명절상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하나하나 차렸습니다. 전, 나물, 갈비찜, 토랑국까지. 시어머니께서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은주야, 약식은 어디 있니?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 실수로 태워버려서 만들지 못했어요. 실수로? 어떻게 실수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뒤에서 수진도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리하다가 전화를 받아서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마트에 재료가 없었어요. 에구,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께서 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집안 전체가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집안일에 소질이 없으시네요.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수진의 날카로운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25년간 명절마다 정성껏 준비해왔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속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완벽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은 옆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감싸주거나 변호해주는 대신 어머니와 동생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시어머니와 수진의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음식들을 하나하나 드시며 또 평가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비찜이 좀 질긴 것 같네. 토랑국이 싱겁다. 나물은 기름이 좀 많은 것 같고.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말씀에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정성껏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부족한가 봅니다. 수진도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언니, 이 정도면 요리학원 좀 다니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25년 동안 이러셨으면. 저는 인내심의 한계까지 왔지만 오늘만 잘 넘기자는 생각으로 꼭 참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따지고 든다면 공격받는 건 분명 저일 것입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니까요. 그냥 참는 게 더 나았습니다. 오후 내내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 집안 구석구석 모든 것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도 이 상황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다른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지는 하루 더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약식 하나 태운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지? 속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속상한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이라면 아내를 조금이라도 감싸줘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와 동생 편에만 서 있었습니다. 늦은 밤 침실로 들어가니 남편은 먼저 누워 있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 누우며 오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어머니 말씀이 맞다는 대답만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떨까? 명절 첫날부터 이런 식이라면 남은 하루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결국 그날 밤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시어머니의 지적하는 목소리와 수진의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남편의 모습이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추석 이틀째 새벽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4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약식을 태운 일, 끊임없이 이어진 지적들, 남편의 침묵.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나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멀리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25년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시댁 식구들도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특히 수지는 처음에 정말 친절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습니다. 명절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태도가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적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저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문득 옷장 깊숙이 숨겨둔 물건이 떠올랐습니다.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25년간 써온 일기장.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가 보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잠에서 깰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옷장 맨 위 선반 뒤편에 비닐봉지에 쌓인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일기장을 꺼내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혼식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그날의 감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는 다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혼 시절의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상했고 시댁 식구들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지우를 낳고 5년쯤 지났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민호가 점점 집안일에 무관심해졌다는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기록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들었다. 민호가 시어머니께 전화하는 내용을. 은주가 교사라고 집안일을 대충 한다고 했다. 아이 교육도 신경 안 쓴다고 했다. 요리도 서툴다고 했다. 내가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충격적이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0년 전 그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처음에는 무슨 대화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들려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제가 집안일을 대충 한다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사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 교육을 신경 안 쓴다고. 이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지우의 학교 준비물부터 성적 관리까지 모두 제가 챙겼습니다. 요리를 못한다고. 이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매일 저녁 3가지 반찬을 준비했고 명절에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민호의 행동이 이상하다. 7년 전부터 느낀 것이다. 주말에 회사에 간다고 한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잔다. 샤워를 자주 한다. 새 옷을 자주 산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민호의 차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다. 제 향수가 아니었다. 물어볼 수 없었다. 무서웠다. 핸드폰에 서연이라는 이름의 문자가 왔다. 어제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화면을 보는 순간 민호가 급하게 핸드폰을 뺏었다. 동료라고 했다.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의 바람을 확신한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 지우 때문이다. 혼자서는 지우를 키울 자신이 없다. 그래서 참는다. 매일 참는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미 7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불륜을.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기장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5년 전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수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거리감 있게 대한다. 명절 때마다 지적한다. 왜 이렇게 변한 걸까? 민호가 뭔가 말했을 것이다. 틀림없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호가 시어머니와 수진에게 저에 대해 계속 나쁘게 말했던 것입니다. 거짓말로 제 이미지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저를 점점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내가 부족하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덜어내려 했던 걸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들을 읽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지우 때문에 참는다. 지우만 없다면 진작 이 집을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는 딸을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참는다. 매일 죽는 기분으로 산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간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일기장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남편의 불륜도, 시댁의 냉대도, 끊임없는 지적도. 왜 참았을까? 지우 때문이었습니다. 딸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혼한 엄마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지우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25년은 충분히 길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상 결심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휙 돌아보니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딸이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우의 눈이 제 손에 있는 일기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일기장을 봤습니다. 제가 쓴 내용을 읽었습니다. 딸이 알면 안 되는 내용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읽었을까요? 아이의 표정을 보니 대부분 읽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시댁의 냉대, 제가 25년간 참아온 고통들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소파에 앉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혼자 이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20살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모녀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0년 전의 기록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로 제 험담을 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그동안 아빠를 존경했습니다. 성실하게 회사 다니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기장을 통해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7년 전 기록도 읽었습니다. 불륜 의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은 천천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20살, 이제 어른이 된 제 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제가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편이 생겼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랑 고모가 엄마한테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아이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를,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증거를 모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20살 딸이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줄 몰랐습니다. 지우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빠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고모가 엄마를 대하는 모습도 녹음하자고 했습니다. 아이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다는 것에. 지우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 함께해요. 그날 새벽 모녀는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함께 맞서기로.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8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지는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남편도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적받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부엌으로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아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딸의 손길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음식 평가를 시작하셨습니다.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예전 같았으면 급하게 사과하고 소금을 더 넣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입맛에는 적당한 것 같은데요. 조금은 따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응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진도 눈치를 챘습니다. 오늘 제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언니, 오늘 좀 달라 보이시네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핸드폰 비밀번호 알아요. 생일이에요. 지우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지우가 재빨리 거실로 가서 남편의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것부터 몇 년 전 것까지 수백 개의 문자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에 또 만나요.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요. 7년간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우가 빠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우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와 수진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혹시 저에 대한 험담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처럼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와 지우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지우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20살 딸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제 편이었습니다. 내일은 추석 마지막 날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우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혼자 견뎌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녀의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어머니와 수진이 집으로 돌아가실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역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어제 남은 나물 몇 가지를 차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긴장했을 것입니다. 혹시 또 지적받을까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제 지우와 나눈 대화 이후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지우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부엌으로 와서 조용히 저를 도왔습니다. 모녀는 눈빛만으로 대화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라는 것만으로 든든했습니다. 7시 30분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수진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남편은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시쯤 집에 가려고 한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을 물에 담그고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거실이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부엌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 그리고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제 방에서 거실 대화 다 들려요. 녹음 시작할게요. 딸이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물소리 때문에 거실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목소리가 커지면 단편적으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은주가 교사니까. 이어서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은주가 집안일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물을 잠시 잠그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사라지자 거실 대화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만 돼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요. 어머니, 보셨잖아요. 약식도 태우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언니는 교사라서 그런지 집안일에 소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손자 교육은 잘 시키지 않니?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이 많아요. 은주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 교육은 제가 전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준비물도, 성적 관리도 모두 제가 했습니다. 민호는 지우의 학교에 가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 흉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거실에서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저를 폄하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은 대화도 잘 안 통하고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당연했습니다. 7년간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가정이라는 게 참는 거야. 수진이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오빠가 너무 힘들겠어요. 언니가 좀 더 노력하셔야 하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5년간 참아온 건 누구입니까? 매번 눈치 보며 산 건 누구입니까? 남편의 불륜을 알면서도 딸 때문에 참은 건 누구입니까? 그런데 제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요. 그때 지우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거실로 걸어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모든 대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방에서 녹음도 했을 것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만하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지우에게 모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라.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아빠가 뒤에서 엄마 흉보는 거. 할머니랑 고모도 같이 엄마 욕하는 거.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야, 내가 뭘 안다고? 다 알아요. 엄마 일기장도 봤어요.
아빠가 10년 동안 뒤에서 엄마 함담한 것도, 7년 동안 바람 핀 것도. 거실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남편의 불륜까지 공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민호야, 그게 사실이니? 민호가 당황해서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지우가 오해한 거예요.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해 아니에요. 아빠 핸드폰에 서연이란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 수백 개 있어요. 7년 치가요.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설거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혼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지우야, 그만해. 내가 어른 일에 대해서 뭘 알아? 알아요. 엄마가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우야, 내 엄마가 완벽한 줄 알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고모는 뭘 아세요?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짝소리가 났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지우를 때린 것입니다. 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때려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왼쪽 뺨을 감싸고 서 있었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수지는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였던 모든 것이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 딸을, 20살 제 딸을 수진이 때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참아왔습니다. 남편의 무시도, 시댁의 냉대도, 끊임없는 지적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에게 손을 댄 것만은 빠르게 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딸을 제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뺨을 살펴봤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지우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맞고 울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지우가 어른한테 버릇없이 굴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듣기 싫었습니다.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그곳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딸이 맞았는데도, 아내가 모욕당했는데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항상 어머니 편, 동생 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를 더 꽉 안았습니다. 딸의 떨리는 몸이 느껴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손을 들어 수진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습니다.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늘 참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뺨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뺨을 감싸며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25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이 뒤에서 내 흉보는 것도 알았어요. 7년 전부터 바람 피운 것도 다 알았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 때문에 참았어요. 우리 딸한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어서 모든 걸 참았다고요. 시어머니께서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 딸한테 손대는 건 절대 못 참아요.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제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딸이 제 등을 만졌습니다.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시댁에 내 험담을 했어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말했어요. 민호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대충 한다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당신 아침 차리고 도시락 싸주는 사람이 누군데요? 아이 교육을 안 한다고요? 지우 학교 준비물, 학부모 상담, 성적 관리 다 내가 했어요. 당신은 학교에 가본 적이나 있어요? 요리를 못 한다고요? 25년 동안 매 명절마다 혼자서 음식 준비했어요. 단 한 번도 당신이 도와준 적 없잖아요.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5년간 삼켰던 말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내 흉을 보면서 7년 동안 서연이란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한테 문자 보내고 주말마다 만나러 갔잖아요. 시어머니께서 민호에게 물으셨습니다. 민호야, 그게 정말이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른한테 손을 들다니. 당신이 먼저 우리 딸한테 손댔잖아요. 지우가 버릇없이 굴어서.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당신들이 엄마 없을 때 뒤에서 험담하는 거, 아빠가 바람 피운 거 다 사실이잖아요. 수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25년 동안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께서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내 딸한테 손댄 것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혼해요. 짧고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다시 이야기할 것 없어요. 25년은 충분했어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야, 엄마랑 나가자. 지우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뒤에서 불렀습니다. 은주야,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생각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큰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우도 자기 방에서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만 챙겼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나가는 거죠? 응.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너무 싫어요. 10분 만에 짐을 다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각자 가방 하나씩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 민호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우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민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은주야, 정말 나갈 거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지우도 신발을 신었습니다. 은주야, 지우야! 민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지우와 함께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25년간 살았던 집의 현관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모녀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우리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유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친정 주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추석 연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5년 만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집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친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댁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큰 가방을 든 저와 지우를 보시고는 상황을 금방 파악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따뜻한 손길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민호의 뒤에서 험담, 7년간의 불륜, 시댁의 냉대,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셨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짧지만 확실한 말씀이었습니다. 잘했다고. 더 이상 참을 필요 없다고. 여기서 편히 쉬라고.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였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적받을 걱정도 없었습니다. 진짜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연락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여성 변호사님이셨는데 차분하고 신뢰가 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꼼꼼히 메모하셨습니다. 지우가 찍어둔 남편 핸드폰 문자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자와 7년간 주고받은 수백 개의 문자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명백한 불륜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지우가 녹음한 파일도 들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수진, 민호가 거실에서 저를 험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일기장도 보여드렸습니다. 25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10년 전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 험담을 하는 것을 들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입니다. 불륜과 정신적 학대가 명백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기간이 25년이고 불륜 기간도 7년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재산 분할도 50대 50입니다. 아파트와 예금, 퇴직금까지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 변호사님과 위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에게 이혼 소장이 발송되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합의할 것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증거들을 보고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불륜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법정에 가면 민호에게 불리했습니다. 결국 민호가 조건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 그리고 원만한 이혼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조언하셨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합의가 빠릅니다.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민호와 엮인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합의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절반 가격인 1억 5천만 원도 받았습니다. 민호의 예금과 퇴직금 절반도 받았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25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호적에서 민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강은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 2달간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학교는 사직했습니다. 28년 교직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고, 떡을 만들어 팔아보자고. 저는 어릴 때부터 떡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외할머니께 배운 전통 방식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명절 때마다 떡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그리고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의 15평짜리 상가였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한옥 느낌의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떡을 만드는 주방과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카페 공간이었습니다. 장비도 샀습니다. 떡을 찌는 시루, 방아, 냉장고, 쇼케이스까지 2달간 준비했습니다. 지우가 대학 다니면서 도와주었습니다. 메뉴를 정했습니다. 전통 떡과 현대식 떡 케이크를 결합한 퓨전이었습니다. 인절미 티라미수, 송편 마카롱, 약식 브라우니, 전통의 맛과 현대의 감각을 섞었습니다. 마침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은준의 떡 카페라고 적었습니다.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시작하면 되었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인분들이 오셨습니다. 맛있다며 지인들을 데려오셨습니다. SNS에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신선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 숨은 맛집 코너였습니다. 촬영이 나갔습니다. 52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하루 300개씩 떡이 나갔습니다.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20대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지우와 잘 맞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지점을 냈습니다. 홍대의 2번째 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5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54살입니다. 지우는 22살이 되었습니다. 은준의 떡 카페는 서울에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정 본점, 홍대점, 강남점입니다. 직원은 12명입니다.
모두 젊고 열정적인 친구들입니다. 매출은 안정적입니다. 매달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더 이상 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지우 등록금도 여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 용돈도 드립니다. 친정이 이제 제가 효도할 곳입니다. 지우는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이혼 과정을 보며 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저를 도와 카페 일도 합니다. 주말마다 본점에 나와 손님을 맞이합니다. 모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자도 떠났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공간, 깔끔한 인테리어, 활기찬 분위기.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잘못했다고. 지우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합니다. 민호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와 함께 본점 문을 정리했습니다. 매장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은준의 떡 카페 본점이라고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지우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52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게 멋있다고. 저도 지우에게 고마웠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합정동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결혼할 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지우와 저, 그리고 어머니. 이것이 저의 진짜 가족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지적받지도 않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저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이 작은 카페가 바로 저의 집입니다.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만들어진 진짜 집입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루니까.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52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54살인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54살입니다. 2년 전 추석, 저는 25년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남편은 10년 동안 뒤에서 제 흉을 봤습니다. 7년 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 시누이는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52살의 교직을 그만두고 떡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살 딸 지우가 함께합니다. 22살이 된 지금도 저와 함께 일합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배우자, 끊임없이 지적하는 시댁, 침묵으로 방관하는 남편. 이런 관계는 가족이 아닙니다. 증거를 모으십시오. 법적 대응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저는 5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54살인 지금 행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가족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